건축 리뷰는 OPM 뿅.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 주. 오늘은 디즈니에 올라온 아이단 워커라는 분이 쓰신 2024년 7월 2일자 기사를 같이 한번 볼게요. 지난 방송과 관련이 있고요. 왜냐면 이 아이단 워커라는 분의 기사에서 제가 해설을 했던 올리버 웨인라이트의 글을 반박을 합니다. 기사 제목이 우리에겐 헤드윅이 필요하다. 그는 우리 세대의 유일무이한 존재다. 이고요. 거창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단 워커라는 분, 이분도 영국 분이신데요. 기사가 나온 날짜가 2024년 7월이면 영국에서 휴머나이즈 책이랑 웨인라이트 기사가 나왔던 2023년 10월이랑은 시차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단순히 영국 내에서의 책 홍보용 글은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디즈니는 지금은 미국 기업에 팔린 걸로 아는데요. 원래는 영국 매체예요. 오늘 글은 전문을 완전히 읽지는 않을 거고요. 70% 정도 제가 번역을 해서 읽으면서 중간중간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헤드윅에 대한 다양한 논평이 쏟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부정적입니다. 또한 헤드윅 스튜디오가 서울의 노들섬을 공원으로 바꾸는 제안을 발표한 것도 벽돌 세례를 맞았습니다. 디즈니의 관련 기사에 달린 조롱조와 은근히 깔보는 듯한 댓글들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우울하니까요. 자, 여기서 지금 조롱하는 댓글들이 달린 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 디즈니 2024년 5월에 올라왔던 헤드윅의 노들섬 프로젝트 당선 소식 기사를 말하는 거고요. 디즈니 기사들 중에 댓글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워커는 이 댓글들은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또 노들섬 프로젝트는 우리는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들 중에 하나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W땡땡이라는 분이 작성하신 댓글이고요. 이번 공모는 조작됐다. 서울시장은 헤드윅의 팬이며 그에게 자신의 업적이 될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어 했다. 과거 DDP 당시 하디드에게 맡겼던 것처럼 헤드윅은 다른 참가자들과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이런 댓글이 있더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계속 가볼게요. 대부분은 7년 동안 건축을 공부한 건축가들로 보이며 기존 모더니즘 전통에 도전하는 비건축가의 존재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여기서 7년 동안 건축을 공부한다는 언급은 영국 건축교육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영국은 학사 3년, 석사 2년, 실무 2년 해서 총 7년을 이제 공부를 하면 건축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영국 좋네. 7년을 하면 그럼 강제 석사에 건축사 시험도 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건축사 시험 치려면 이제 학사 5년 하고 3년 실무를 하면 총 8년 공부를 하면 건축사 시험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튼 글로 돌아와서 워커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죠. 헤드윅이 라이센스 건축가가 아닌데 승승장구하니까 가방끈 긴 엘리트 건축가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한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그런 내용인데요. 원문에서 appear to be라고 표현했거든요. 전형적인 넘겨짚기죠. 댓글 작성자들이 건축가들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근거를 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자신이 없었는지 대부분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가디언지에서 올리버 웨인라이트는 이 책을 비판하며 헤드윅의 미학적 철학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웨인라이트는 헤드윅을 비판하며 지적한 같은 실수를 본인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즉,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휴머나이즈 운동은 건물의 외관에만 집착하고 거주자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층고, 환기, 단열 같은 요소는 무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헤드윅의 휴머나이즈의 요점은 건물은 그 앞을 지나가는 동안 당신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걷다 스쳐 지나가거나 잠깐 바라보는 방식으로 건축을 접합니다. 여기서 워커는 헤드윅은 건물 외관 이야기하잖아. 웨인라이트, 너는 지금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도시에서의 건물의 경험은 내부 사용자보다 이제 길 가다가 접하는 식으로 경험하는 인구가 훨씬 많다. 그래서 건물 외관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워커, 그럼 헤드윅이 책에서 말한 인간적인 건물은 내부 사용자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완화해서 그럼 덜 고려하는 거야? 그럼 프랭키의 건물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네. 대답해봐, 워커. 다음으로 또 가볼게요. 저는 1997년 하빈 니콜스 백화점 쇼윈도 작업을 통해 처음 헤드윅의 작업을 접한 이후 그의 작업을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그 프로젝트만 봐도 이 인물이 얼마나 이례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빈 니콜스 백화점 쇼윈도 작업은 이 이미지 보시면 되고요. 1층 부분이고요.
1997년 FW 패션위크 기간에 2개월 동안 이제 팝업 설치 작업을 한 건데요. 이 작품 조형은 매력이 있죠. 워커가 이제 헤더윅의 상상력을 올려치려고 보여준 사례일 텐데, 그런데 워커가 포인트를 좀 잘못 짚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헤더윅을 아는 사람이라면, 물론 호불호는 있겠지만 헤더윅이 형태 조각을 잘한다는 걸 지금 시점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걸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헤더윅이 비판받는 포인트는 단순히 조형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저 사실 토마스 헤더윅 작품집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이미지를 봤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토마스 헤더윅의 다른 많은 작품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저에게는 이 작업이 토마스 헤더윅 건물의 본질이 인간적인 것에 있다기보다는 쇼윈도우에 있구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초기 사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쇼윈도우 하면 기본적으로 상업적 아이캐칭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이제 흥미롭게 읽히는 부분은, 엄밀히 보면 이 프로젝트가 유리를 경계로 내외부를 넘나들 때 구조물이 내부로 파고들지만 거의 깊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튕겨나와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조형 자체만 봤을 때는 굉장히 3차원적인 조형이잖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쇼윈도우는 쇼윈도우다. 깊이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오늘은 헤더윅 작품 분석을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음으로 가볼게요. 최근에는 휴머나이즈의 중국어판 출간 기념으로 열린 디자인 샹하이의 프로그램에 그와 함께 참석해 책의 아이디어가 중국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에도 참여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기사가 2024년 7월에 나온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단 워커는 이제 디자인 샹하이의 프로그램 디렉터예요. 그 디자인 샹하이는 샹하이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이제 디자인 박람회고요. 거기서 토론, 강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뭐 패널들 섭외하고 직접 진행도 하고 하는 총 감독일을 2014년부터 10년째 붙박이로 워커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 6월에 휴머나이즈 중국어 번역본의 릴리즈를 디자인 샹하이 프로그램에서 했고요. 이 이미지 보시면 인본주의라고 딱 적혀 있고 헤더윅이 사인을 해주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시기상 봤을 때 워커는 중국 출판 시장을 의식을 해서 이 기사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내가 토마스 헤더윅의 작업을 열정적으로 칭찬하고 홍보하며 그를 오늘날 활동 중인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여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장인정신. 많은 건축가들이 무언가를 그립니다. 즉 건물을 설계하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서 있을지를 알려주는 실질적인 지식은 종종 부족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헤더윅은 다릅니다. 그는 다양한 기술과 재료에 익숙한 장인입니다. 그는 지성적인 손, 인텔리전트 핸즈의 소유자이며 이는 데이비드 세비지가 2018년 책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샬롯 아브라함스와 케이티 베번이 설명한 개념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장인 정신, 오케이, 패스하고요. 계속 가볼게요. 둘째, 헤더윅은 탐험가이자 모험가, 룰브레이커, 게임 체인저,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그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인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그의 몇몇 실험들, 예를 들어 비어팽, 가든 브릿지, 베슬 같은 것들은 문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구조공학적 실수, 정치적 논란거리,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두운 사건과 비극을 불러온 도시의 상징물 등 말이죠. 하지만 검증된 지루한 길을 택하기보다는 경계를 밀어붙이고 실패를 감수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실패 사례는 잔뜩 언급을 하면서 제 독해로는 주장에 충분한 근거는 없어 보여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워커의 주장은 헤더윅의 아이디어는 훌륭하다는 전제 하에 헤더윅의 리스크 테이킹은 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건물로 구현해내는 도전으로서 가치가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헤더윅 건물의 사회적 수용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라면 저는 한 줄 평으로 답을 하고 싶어요. 헤더윅 건물은 빌바오 이펙트의 매너리즘 버전이다. 그래서 탐험, 모험, 룰 브레이킹, 게임 체인징, 리스크 테이킹 같은 거창한 표현들이 저에게는 많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또 가볼게요. 셋째, 헤더윅은 논쟁가입니다. 이 책은 학술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는 연구하지 않은 주장을 하지 않으며 이 책의 목적은 활력을 불어넣고 도발하는 데 있습니다. 형편없는 실패로 끝난 출판 경험이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책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책 자체의 형식을 전복시킵니다. 그래픽 디자인의 모든 규칙을 깨며 글꼴을 이리저리 바꾸고 겉보기에는 무작위로 보이는 디자인, 즉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사진 구성 등을 구사합니다. 펭귄 출판사는 정말 고맙게도 헤더윅이 그들의 로고를 건드리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반면 나는 영어의 강박적 수호자를 자처하며 그가 boringness와 interestingness 같은 단어로 언어를 망치는 것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 즉 유치원 수준의 문장, preschool prose를 쓰는 일반 대중의 언어를 사용하려는 욕구였습니다. 이 점을 냉소적인 웨인라이트는 비꼬았지만요. 우선 책의 형식이 신선했다? 패스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수준의 문장을 쓰는 일반 대중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훌륭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실제로 건축은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 맞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은 뭐 8년, 아까 영국은 7년이라고 했죠. 물론 의사가 환자들한테 병을 설명을 할 때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건축가들도 일반 대중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원래 복잡하고 어려운 이 건축을 너무 단순화를 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요즘은 방송에 진출한 이제 과학자분들, 특히 물리학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양자역학을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항상 시도를 하세요. 근데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댓글에 뭐 2분 15초까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드립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실패를 무릅쓰고라도 쉽게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정확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을 유치원생들로 여기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형식의 뒤틀린 엘리트주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또 계속 가볼게요.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헤더윅은 휴머니스트라는 점입니다. 그의 스튜디오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7년의 교육을 받은 뒤 스스로 더 나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축가들처럼 자신을 배운 적 없는 대중보다 더 위에 두지 않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잠시 물러서서 토마스 헤더윅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건축계 자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도 잘 굴러가니까요. 그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취향과 의견은 흔히 건축 교육을 받은 이들에 의해 무시되거나 폄하당하곤 하죠.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그 건물 안에서 살고 일하고 놀게 될 사람들, 그리고 숫자상 훨씬 더 중요하게는 그저 바라보게 될 사람들 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여기는 건축가들을 상대하는 데 지쳐서 지금 토마스 헤더윅 편에 가볍고 지속 가능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나만의 텐트를 칩니다. 이렇게 글은 마무리가 되고요. 헤더윅이 휴머니스트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하나를 읽음으로써 대답을 해볼게요. 레딧에 이 웨인라이트 기사가 포스트된 적이 있고 그 밑에 댓글들에서 거의 뭐 토론방이 한번 펼쳐졌었거든요. 그 이제 글들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댓글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회사의 모두가 이 건물의 발표된 렌더링을 보고 이미 자살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허가받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좋은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알고 피했어야 했죠. 건축 리뷰는 오케이. 저번 방송에서 균형잡 시도하려고 해보려고 하기는 했는데 디즈는 이제 확실히 맛이 까는 거야. 이 정도 수준의 기사를 올려준다.